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장마비로 죽었냐 아니면 러시아 미사일에 의해서 죽었냐, 이 트럼프 긴장고조 함정에 빠지다, 이란에 대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란 하이마스 다스대 파괴, 그 외의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냥 단신인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이죠. 저도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캐네디언 락키, 그리고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쪽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을 더 좋아합니다. 캐나다의 이제 캐네디언 락키는 아름답긴 하지만은 사람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립공원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중에 이제 특히 아름다운 게 옐로스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숑이라고 있죠. 이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슨이라고 부르는데 왜 비숑이라고 하는지 여기 대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잠깐 들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캐나다 이제 알버타주 그리고 이제 와이오밍으로 이제 깊숙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예전에 이제 프랑스 점령지였는데, 그래서 비숑으로 이름 붙였다 그런 얘기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원래 옐로스톤 가면은 이제 이 바이슨이 있을 때는 이쪽에 내리면 안 됩니다. 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로 이렇게 쭉 가면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내려서 이렇게 봅니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는데, 저도 이런 건 사실은 처음 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동물이네요. 이것은 이 버팔로도 아니고 그리고 소도 아닙니다. 이제 전혀 독립된 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재활용 이제 로켓 일단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폐수로 해가지고 또 쏘는 거죠. 이건 중국 대학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중국의 어떤 로켓 관련된 수준, 이게 대학에서 만든 이것도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큰 것을 띄웠습니다. 70톤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에 플랫폼을 만들고 이 와이어로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제 이 오차 공간이 넓은 거죠. 이제 와이어로 쫙 내려올 때 쫙 좁히면서 잡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경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이제 만약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면 그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만약에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로켓을 재활용하고 이것 자체가 게임이 아니죠. 누가 보다 많은 이제 이 인공위성을 저렴하게 공중에 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클러스터, 이 군집 위성으로 어떤 이제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금융 관련된 거, 네트워크 관련된 거,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군집 위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스타쉽과 중국 장정 15, 이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회수 정밀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스타쉽은 10cm, 그런데 이것은 10m 정도, 그리고 300톤, 70톤, 기술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처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2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미국이 앞서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 경쟁력입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1000년도 더 이전에 중국이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편전쟁 때 이 영국의 포탄에 이 중국이 작살이 났습니다. 이 중국이 먼저 화약을 만들었는데 화약에 작살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태양광도 따지고 보면은 일본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본이 만든 거, 이것은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태양광 시장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가장 비싼 부품들, 은이 꼭 필요한 부품을 중국이 어떤 이제 구리를 이렇게 화학 처리해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이 태양광 마켓에 완전히 독주할 거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만든 것은 전부 이제 은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구리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 일본이 먼저 만들었는데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중국 로켓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수하는 거. 그리고 일본도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가장 뛰어나고 이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 저렴하게 많은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아르노 베르트랑이 올린 거를 보면은, 이제 수십 대 위성을 이렇게 이제 로켓에 빽빽히 재어서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이것은 횟수 로켓은 아니고 다른 이제 덩치 큰 로켓이죠. 그리고 뭐 이런 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이제 그리고 가장 이제 이 안정도 있게 쏘는 나라는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어쨌든 많은 위성을 띄어서 이렇게 클러스터로 하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이용한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 한국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좀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중국이 크면서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일본과 한국이 수출을 하면서 중간재를 수출하고 부품을 수출하면서 또 이제 경제 발전을 거두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 중국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고도화됩니다. 역으로 한국과 일본 경제에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이 타격을 가하는 거죠. 지금 뭐 일본이 처한 문제, 이것은 미국이 처한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원자재, 중간재, 팔할. 자, 2개월만 단절이 되어도 일본의 공급망은 붕괴가 된다. 그리고 GDP는 마이너스 8.9%, 이게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부문 뭐 중국이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네릭은 인도가 이제 주로 만듭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지네릭은 이제 전부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데 인도는 자체 원료를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오고 이 중국이 의약 마켓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린치 그레엄 의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유튜버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적으로 어디 글 올리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언어를 좀 순화해야 되는데 뭐 린치 그레엄이 죽었다. 일단 이 세계인들, 수많은 세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린치 그레엄은 수많은 전쟁 배후였고, 그리고 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이제 지옥에서 어떤 마귀가 이제 육상으로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떠드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피에 굶주린 이런 발언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린치 그레엄은 이제 악마적인 인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상원의원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비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딱 보면은 그냥 전쟁광 미친놈입니다. 뭐 여기에는 사실 이 배후의 군수업체, 이 미국의 이제 이 군수 산업체들은 주별로 이렇게 쫙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퍼뜨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군수업체 유리하도록 무언가 하고 뭐 필요하다면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 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거대한 자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매수가 되고 또 여기저기 이제 자기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여기서 이 상원의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 나라가 뭐 각주가 한 나라라고 치면은 그 나라의 이제 지배자가 누구인가? 주지사 아닙니다. 주지사는 단순히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각 주가 하나의 나라다. 그러면은 그 주에 왕이 있는데 왕이 상원의원입니다. 물론 뭐 임기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원의원들은 뭐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그 주를 장악을 합니다. 사실상 그 주의 주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지사는 단순 행정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원의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그냥 계속 오래 합니다. 여기 사실 미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거대한 어떤 금권 세력들, 뭐 유럽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오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형성된, 과거에 형성된 이제 러버베런들, 그리고 파생된 거대한 이 부자들, 이들과 정치 권력이 이렇게 결탁하는 올리가크 시스템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그 유대 관계가 강하고 그 지배력이 강합니다. 여기서 가장 이 키맨 역할을 하는 자가 사실은 상원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의원 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뭐 임기제지만 왕이다 이렇게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귀족들 중에 대표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좀 왕은 좀 과장된 표현인데 이 상원의원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상원의원에 대한 공격이 발생을 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상원의원들,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기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 금권 세력들, 이것과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연방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린지 그레엄이 죽었습니다. 일단은 심장마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이렇게 우크라이나 갔습니다. 키예프 가서 이 드론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죠. 이렇죠. 자, 지금 이거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쉽게 이 린지 그레엄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정황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린지 그레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슬림하고 독신에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슬림하죠. 이 나이에 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심장마비 71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평균 수명이 79세다는데 71세면은 이 정도 이 건강 상태면은 아직 청춘이죠, 청춘.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 양반 한 90세까지 90세 훌쩍 넘길 그럴 체형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별다른 지병도 없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TV 나와가지고 그냥 악담을 늘어놓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된다, 누구를 없애버려야 된다, 가자지구를 플랫한 이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이런 인간입니다. 자, 이건 대형 사건입니다. 드론 생산 공장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키예프에 이제 어떤 비밀 호텔인데 여기에 고위 이제 외부의 인사들이 와서 묵고 이런다고 합니다. 여기도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제 돌아왔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의 미사일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러시아가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정치에 이 최정점에 있는 사람, 연방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연방 대통령 한 4년 하다가 그 다음에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연방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스코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상원의원은 뒤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 정치를 흔듭니다. 자, 린지 그레엄. 이제 갑자기 슬픈 치르노가 등장했습니다. 좀 악담인데 그의 엉덩이에 이제 불이 붙은 게 아닌가, 드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 무기입니다. 폭탄 이런 거 가장 좋아하죠. 이것 들고 이제 혹시 죽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거 무기입니다. 폭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X 이런 데 가면은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린지 그레엄에 대한 조롱, 이것은 미국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전쟁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로전 말할 것도 없죠. 자, 이 린지 그레엄이 늘 이제 주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메건 켈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린지 그레엄에 대해서 이제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 피에 굶주린 이제 광기 살인마다, 미친 살인마다 이런 식의 이야기했죠. 그리고 독신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그의 유전자는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미국인들도 끔찍스럽게 비판을 하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에 굶주린 살인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린지 그레엄은 돌아다니면서 적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 불태워 죽여야 돼, 저 나라를 어쩌고 저쩌고 늘 이제 이런 이야기만 떠듭니다. 이런 이야기만 떠드는 인간들, 존 맥케인 몇 명 있습니다. 존 맥케인도 죽었죠. 자, 이 린지 그레엄. 자, 린지 그레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린지 그레엄 죽음에 대해서 온갖 루머가 있습니다. 푸틴이 날려버렸다, 아니면 이제 이란이 배후에다 심장마비로 뭔가 독약 같은 걸 써서, 혹은 네타니가 했을 수도 있다. 왜? 이 트럼프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자, 이란에 맹폭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보기로 위협을 한다. 온갖 종류의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든 건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린지 그레엄 정말 끔찍스러운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그리고 이 양반 과거 이제 가자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끔찍스러운 이야기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로시마, 베를린 이런 데 했던 것처럼 플라튼, 납작하게 싹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폭탄으로. 이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조롱을 받고 있죠. 자, 어쨌든 린지 그레엄 관련돼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 이제 발칸반도의 악마죠. 이제 올브라이트, 그리고
이 양반 갑자기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벡인가요? 체코 대통령. 바로 이 슬로베니아 떼어내고 이제 크로아티아 배후에 있었습니다. 뭐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뭐 그들도 이제 억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원래 넓었습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티토 시절에 세르비아인에게 빼앗기고 또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나고 보스니아에도 이제 상당 부분 빼앗겼습니다. 영토가 과거보다는 이렇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축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영 불만에 차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나치들, 뭐 네오나치들 이렇게 파시스트들, 우스타샤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린지 그램이 뭐 여기에 조인한다 이걸 막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미국인 친구 이제 올린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실제로 그를 제거했는가?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드론 공장에. 그래서 그랬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알고 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거죠. 서구 나토는 이제 러시아가 그건 어떤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경고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가 있을 때 이렇게 드론 공장에 날려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닌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정을 할 것인가? 인정을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인정을 하면은 상원의원을 푸틴이 제거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다. 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원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통제 불가능한 압력, 미국 내부에서도 러시아와 싸우자. 당연히 그 다음은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습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터에 지금 이제 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폭탄 맞고 이렇게 뭐 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뭐 수백만 명이 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미국, 이 러시아 관련돼서도 어떤 에스컬레이션 모드에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린치 그레엄이 여기 와서 드론 공장에 왔다 갔다 한 것 자체가 그냥 이제 목숨 내놓고 간 거죠. 여기에 이제 그냥 쏜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 그가 방문한다 이 일정을 러시아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가 있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뭐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어떤 선을 미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었고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이런 이제 에스컬레이션 그런 게 있죠. 뭐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은 서구의 도발. 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찔렀는데 물론 선전전은 곰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이 글렌 디센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러시아가 이제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것은 서구가 이제 동진을 하면서 러시아를 궁극적으로는 핵으로 포위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의 의지가 있는 거죠. 전술 핵무기로 러시아를 빼곡히 포위를 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수단이 토마호크의 핵탄두로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시에 저강도일 뭐 스텔스 폭격기도 여기 등장합니다만 그리고 하이마스나 프리즘 미사일 이런 거 이제 타이푼이죠.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굴복시킨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러시아 중국은 실존적인 위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선을 넘었다 판단되면 전쟁으로 대응하는 거죠. 러시아는 그루지아에 그렇게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으로 오겠습니다. 이란 역시 심각한 상황이죠. 뭐 슬픈 치료노가 또 등장했는데 이란의 ISR이 이 정찰 자산이 이제 쿠웨이트에서 지금 하이마스 그리고 이제 프리즘 미사일을 계속 쏩니다. 발사대는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란 쪽을 타격을 하고 이제 기지 쪽을 때리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육군의 중요성 이것을 뭐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공폭은 한계가 있고 비용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상군을 이용해서 하이마스나 다연장법 이런 것을 쏘았을 때 굉장히 넓은 면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유고 전쟁을 기준으로 이제 유고에서 과거 이제 크로아티아와 그리고 세르비아 간에 붙었을 때 그 외에 이제 전쟁들 뭐 코소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미국이 공중 폭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질적인 피해는 지상군으로 입힌 겁니다. 나토의 포병에서 쏴서 이제 적진 고폭탄으로 적진을 파괴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중폭격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아티아가 쉽게 이제 이길 수 있었고, 크로아티아 처음에 이제 독립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때 사실은 이 세르비아계를 한 4천 몇백 명을 죽였습니다. 민간인을.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크라나, 인종청소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란의 ISR이 쿠웨이트가 뭐 운용을 한지가 모르겠습니다. 쿠웨이트 비밀 기지에 있는지 그런 것 같은데, 미군 기지는 지금 뭐 계속 두들겨 맞고 있죠. 자, 그런데 하이마스를 운영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 하이마스 5대가 있는 기지를 발견을 하고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파괴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5기를 파괴했다. 이제 이 발사대입니다. 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제 뭐 혁명수비대가 이것을 발표했고 5개 이제 하이마스 발사대가 이제 파괴했다.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러시아가 도움을 주었다면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발사대를 타격을 하면서 이 하이마스 발사가 거의 뜸해졌습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이제 발견을 하죠. 이 이란 역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이제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치가 파악되면 그 다음에 때려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 특히 이것이 쉬운 것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산림지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 창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쿠웨이트는 완전 사막입니다. 거기 이제 기지들이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쏘고 도망가고 모이는 지점들, 이것에 이제 날렸다. 어쨌든 이쪽도 계속 심각해집니다. 이 쿠웨이트, 왜 이란이 쿠웨이트를 계속 때리는가? 이것은 이 미국이 지상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 물자가 집적되는 것, 지상전을 하려면 일단 전쟁 물자를 집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상군을 여기 이제 빌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이것은 미군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전쟁 초기입니다. 뭐 저도 이제 방송 전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미군 기지들, 그리고 이제 그 외 G7 국가들의 기지는 그냥 뭐 사막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냥 타겟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만약 이란을 공격하게 되고 이란이 반격을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군인들도 잘 알고 있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지휘관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에서 병사들이 희생될 때 이 6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하고, 이 미군의 우려 이런 것은 안 한 것 없이 그냥 무모하게 전쟁을 도발한 거죠. 그리고 현장 지휘관도 그 위험성을 이렇게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페이퍼 교수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방송에 나와서 한 겁니다. 이제 호주 TV입니다. 호주 TV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에스컬레이션 트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 뭐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경제 제재 그리고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리아나 이란 사례 이런 것을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페이퍼 교수가 에스컬레이션 트랩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군사적인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때리고 바로 이제 넘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죠. 실패했으면 실패를 인정하고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방 더 때리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트럼프에게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즉 이란이 이미 지역적인 맹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지상전을 하는 거다. 지상전만이 유일하게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물론 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국가를 공폭으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어쨌든 이들은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뒤에서 계속 돕겠죠.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인터뷰 자체는 이렇게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에스컬레이션 트랩에 들어갔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린지 그레엄 상원이 만약에 맞다면은, 러시아 미사일에 의한 것이 맞다면은 엄청난 에스컬레이션이 된 겁니다. 이런 트랩에 빠졌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마르코 루비오 3월 전쟁의 목표는 정권 교체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자,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쟁의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예 이제 협상 대상에서 배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쪽에 대해서 이란은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 미국은 그것을 군사적으로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군사적인 옵션이 지금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전쟁 목표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다. 이 무슨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알리 하메네이 죽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제 이치입니다. 누가 가고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국가 체제 이것이 그대로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국가 체제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 이전에 사실은 미국은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형태 대규모 군사적인 공격은 없었죠. 그런데 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분노하고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서 바로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미국이 이란에서 얼마나 무지한가 사실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미국 내 또 많은 이란인들이 있습니다. 물주로 이제 왕당파들입니다만 이들이 거짓 선전을 이야기하고 꼬드기고 저놈을 없애주면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고 미국과 협조를 하겠다. 뭐 지금 쿠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가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 왕당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 전쟁이라든가 큰 사건들이 얼마나 이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익 혹은 개인적인 망상 이것에 의해서 야기되는지 이 실체를 알면은 나중에 좀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이 남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남미 출신들 올리가크들 자, 정권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미국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대신 우리 정권을 보장해주고 지원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좀 있으면 또 다시 무너지게 돼 있죠. 이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도를 한 겁니다. 미국 이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돌아간다. 얼마 전에 좀 황당한 글을 봤는데 이제 이 페이스북 패친 중에 이제 아틀란타에 사시는 이제 여성 패친이 있습니다. 뭐 아마존 제품 그런 이제 뭐 싼 게 필요해서 테무에서 무엇을 샀습니다. 뭐 테무 제품은 참 질이 안 좋죠.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 밑에 이제 LA 사는 어떤 이 미국 교포가 이제 욕을 해놨습니다. 뭐 이 아마존 안 쓰고 이제 테무 썼다고 뭐 중공에 뭐 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해놨더군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자 아마존에 있는 제품 그리고 테무에 있는 제품 전부 중국산입니다. 아마존에 있는 제품 미국산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관련된 것들. 그런데 이란으로 오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란에는 아마존도 없고 뭐 쿠팡도 없고 그다음에 뭐 월마트 같은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이란의 가장 큰 교육 파트너는 중국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 그대로 이 이란으로 가는 거죠. 이란에도 쿠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월마트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이런 거 모릅니다. 자, 이 정도로 무지한 거죠. 뭐 디지칼인가요? 뭐 칼라 이렇게 부르네요. 이 뭐 쿠팡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젊은이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갔던 이야기인데 뭐 재밌는 이야기 제가 다음에 하겠는데 이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어떤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 받는 인상은 야 우리는 그동안 TV나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봤던 그런 상상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의 이 독립적인 엔티티로서 존재하는 나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와는 분리된 독립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큰 충격으로 옵니다. 우리 머릿속에 뉴스로서 만들어진 상상 속의 국가, 자 아랍이나 여기 가면 이럴 거야,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면 이럴 거야, 이런 것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 역시 우리와 같은 사회구나. 가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교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자체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에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도 애들을 외국에 많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좀 그게 약하죠. 그리고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역시 독립된 국가로서 실체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만 명 보내서 뭐 F-22 전폭기로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해서 굴복을 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도 굴복시킬 수 없고 베트남도 굴복시킬 수 없고 뭐 북한도 이제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궁극적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프랑스 마찬가지. 그것이 미국의 군사력의 한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사용하는 군사력의 한계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자, 물론 미국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토나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적인 동맹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미국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게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가능합니다. 시리아나 리비아 이런 나라는 가능하겠지만 이쪽에 와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ISR 정밀 유도 능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됩니다. 사실 중국도 러시아도 이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를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